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지금도 나를 잊지 말아요. 다시 돌아올 거야. 나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오나. 안녕. 정말 싫은데 나를 잊지 말아요. 네, 이 노래의 주인공 누군지 아십니까? 종대국장? 예, 85년부터 이제 연기를 시작한 김희애 씨인데요. 예. 한 90년쯤에 노래를 한 곡 불렀어요. 이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 그 노래에 맞춰서 저희가 영상 구성을 해봤습니다. 화면의 주인공은 당연히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데요. 자, 오랜만에 만나는 소식. 그동안 떠난 뒤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좀 주기도 했고 좀 회자가 된 얘기를 많이 남겨놓은 가운데 떠났는데 뭐 최근에 전화 인터뷰가 하나 있었다면서요. 근황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 윤 전 장관 같은 네. 경우 방금 그 화면에도 나왔듯이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가는 표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 참 몸이 많이 아팠다. 네. 그 독감이 굉장히 심하게 걸려서 자택에서 그 쾌유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 아시다시피 윤 전 장관이 미혼이라서 네. 현재 그 여동생과 살고 네.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군요. 자, 근데 이 얘기는요, 제가 보고서 장관을, 국무위원을 1년 하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의외네요. 정책 아주 오래 걸린다. 무슨 행정 절차라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나처럼 성격 급한 사람은 숨 넘어갈 것 같더라.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저 안에 네. 이제 담아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동안 1년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에 네.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했다. 또 인터뷰 도중에도 본인이 그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웃음을 지으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 후임 장관이 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평가도 내놨습니다. 의견도 이렇게 얘기했네요. 내놨습니다. 네, 정치인이시고 잘하는 분이지 않겠느냐. 나처럼 어리바리하진 않겠죠.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아, 자신을 어리바리, 근데 어리바리가 맞는 말입니까? 저도 어리 아니에요? 어린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반성했습니다. 우리 우리말 어리바리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맞다고 합니다. 표현이군요. 네네. 아. 그리고 이제 어떤 일말의 아쉬움도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 후임자가 잘 모르고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결정적으로 물러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여수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을 때 왜 입을 막았던 것,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그거는 사실과 달랐고 아쉽다는 생각을 강하게 밝혔군요. 네,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 네. 보도를 처음 했던 그 네. 기자에 대해서 네. 왜 그런 식으로 소설을 쓰는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벌받지 않을까요? 해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매우 서운한 심경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도한 기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기자 중에 이제 한 명이 입을 막고 있는 그 윤 전 장관의 사진을 처음으로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자인데요. 네. 오늘 한 매체와의 그 이제 이 발언에 대한 반응을 내놨는데 네. 나는 그 분이 네. 감기가 걸렸다라던가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사진 네. 설명 그대로 그냥 손을 막고 있다는 얘기를 했을 뿐이다. 네. 왜 책임 전가를 해야 하는 건지 좀 억울하다는 심경을 또 이렇게 반발을 그렇죠. 했습니다. 연합뉴스가 찍은 사진은 그냥 단순한 당시의 그 스케치 네, 팩트만을 포착이었고요. 보도했을 뿐이다. 다만 이제 좀 일부 매체에서 비판적인 그 매체에서는 바로 저게 냄새 때문인 것 같다는 해석을 좀 네. 달기 시작하면서 좀 오해가 일파 증폭됐던 만파 것 같은데요. 번졌어요. 예. 아직까지 불편한 마음을 좀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뵙는 분 윤지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뿐만이 아니죠.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청와대 대변인직을 그만뒀던 김행 전 대변인도 최근에 다시 공직을 맡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자리가 바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그 여성 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리인데요. 네. 지난달 17일 날부터 공모를 거쳤는데 6명이 모두 입후보를 했고요. 네. 여기에 가장 적격자가 김행 전 대변인이었다. 네. 이렇게 여성분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뭐 흔히 요새 낙하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언론인 출신의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행 대변인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에 취임했다. 네. 이거는 뭐 문제가 되지는 않나 보죠. 뭐 별 비판이 없네요. 예, 오늘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트위터에 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역시 낙하산 부대에 여군목도 있어야죠. 이렇게 썼습니다. 아, 그럼 네. 낙하산으로 본다 그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평가를 그러니까 내는 왜냐하면 거군요. 이명박 정권 때도 기자 출신이었던 그 김은혜 전 네. 대변인이 KT 전무로 네. 계약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낙하산인데 네. 이거를 굳이 네. 뭐 능력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적격자였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더 수상하다 네.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윤지숙 전 장관 그리고 김행 전 대변인 말고요. 최근에 마땅히 좀 TV 카메라에 많이 비추어졌어야 될 분인데 잘 안 보였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호석 경제부총리인데요. 최근 지난 25일 대통령의 41분 담화 이후에 부쩍 국민들과 또 언론과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시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네.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네, 대통령 취임 1년 맞는 그날이죠. 맨 앞줄에 지금 정원 국무총리와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나란히 앉아 있네요. 네. 기자 보호 기능을 자, 대통령이 41분간 프롬프터를 보면서 긴 담화를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장면 옆에서 묵묵히 듣고 지켜봐야만 했던 현호석 부총리. 그렇죠? 그런데요. 자, 26일입니다. 세종시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브리핑을 현호석 부총리가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 나란히 나와서 직접 접촉을 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왼쪽에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모습 보이죠? 원래는 장관이 하기로 돼 있던 거를 네네. 현호석 부총리가 직접 자기가 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날 바로 어제입니다. 예. 예. 이번에는 어제는 바로 서울청사에서요. 예, 정부 세종청사에서 바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네. 원래는 해당 장관이 하던 거를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틀 연속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어제 가계부채 대책은 많은 언론들로부터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 비판을 받았습니까? 예. 그건 왜 그렇죠? 왜 그랬냐면요. 네. 저게 이제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로 1,021조 원. 1,000조가 넘었어요? 그렇죠. 1,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네. 그 문제를 해결하자 하고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2011년 6월에도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대책 그대로 거의 판박이 그대로 내놓았고요. 아. 실제로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은 네네. 가장 소득이 적은 네.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따진다면 가장 최저소득층인 네. 5분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부채가 네. 최근 3년 사이에 무려 20여 프로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 그 사람들의 대책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네. 저기에서 나온 대책은 이제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자 네. 그리고 원금을 갚는 사람이 1,500만 원까지 그 전에 소득공제를 해주던 거를 네네. 300만 원 올려서 1,500만 원까지 해주겠다. 이런 네. 게 하나가 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네.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변동금리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 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네.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 집을 그래도 어느 정도 1억, 2억, 3억 아, 사는 사람들이 네. 빚을 많이 졌을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저소득층 대책이 부족했다. 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와 그제죠. 딱 그 부동산 임대차 문제, 또 가계부채 문제 이런 중요한 국책을 놓고 현호석 부총리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 많은 분들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니까 경제부총리의 모습을 보고 했습니다만 과연 어떤 평가가 나올지 지금 하종대 부국장께서는 재탕 삼탕이었다 하는 비판적인 그 평가를 내주셨습니다.